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미크론 흡입형 치료제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 긴급 승인을 신청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나온 기사죠. 이제 뉴스원과 이제 김성현 이제 셀트리온 제품 개발 부분 의학 본부장이 이제 전화 통화해서 1분기 이제 대규모 임상 시작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게 목표다.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다른 기사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계자가 연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그대로 이행되기에는 관계기관이나 규제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다. 무조건 출시된다고 확실하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바이오에서 이제 확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근원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다든지 결과의 어떤 데이터 도출이라든지 이게 딱딱딱 정해져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오미크론이라든지 변이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하면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동물 실험 임상 1상의 투여가 끝나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지금 단계고, CTP63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뭐 그 동유럽에서 이제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돼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슈도 바이러스 중환능 테스트, 그러니까 유사 바이러스로 이 전염력을 제거한 이 슈도 바이러스에서 이 중화 능력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효력을 확인했다는 기사를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합한 이 칵테일 형태의 부분을 올해 1분기에 동물 실험이라든지 임상 일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2분기에 확보를 하고 나면 이제 출시는 내년 상반기입니다만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긴급 사용 승인을 연내 신청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1월달, 2월달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뭐 도입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좀 더 기존의 어떤 이제 계약 관련되는 부분을 좀 늘려놓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변이 관련되는 이슈 이렇게 대응하는 어떤 프로세스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가의 반응은 오늘도 큰 어떤 흐름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서 계속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CTP63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환능 확인을 뭐 했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 호주에서 이날론과 이런 부분 협력 중에서 임상 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를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을 국내에서 이렇게 못하는 것들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호주에서 하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흡입형 관련되는 개발하는 사들이 대부분도 해외에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 포함해서 이제 칵테일 이렇게 흡입제 이걸 하게 되면 그 주사로 하는 항체 치료제 형태보다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항체 치료제보다는 10분의 1 정도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경제성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항체 형태가 가장 이제 안전한 물질이란 부분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경구용보다 먼저 출시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항체 치료제 형태가. 그래서 이제 다른 변이주가 탄생할 때도 이 주사형보다는 좀 이제 투약 편의성이 높은 흡입형 관련되는 항체,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를 경구용으로는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입형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흡입형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이 항체 치료제가 폐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은 폐에 직접적으로 달라붙어가 작용하기 때문에 적은 약물 농도로 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인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옵션을 가지는 것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장점이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설명합니다. 이건 회사 설명입니다. 이 개발 능력들이 마케팅과
이 계약 관련되는 부분까지 연결이 안 됐던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그래도 뭐 끊임없이 이런 개발의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연내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부분들은 학원은 아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기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후에 또 이제 정부가 흡입형 관련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연초에 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지금 흡입형 항체 치료제 제형 개발을 위한 항체 플랫폼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예. 흡입형이라든지 점막형형 다양한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임상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뭐 지원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뭐 상당히 뭐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흡입형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에 투여하는 흡입형 제형으로 바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비강이라든지 그 설화, 혀,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는 고민하고 제형이 다양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차원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초되면 항상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있으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회사에서는 항상 연초에 그 학회 중에서 가장 빨리 열리는 게 JP모건 컨퍼런스입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이 50개국 1,500국 기업이 이제 결집하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작년도 가지 않았고 올해도 불참이죠. 이 항체 치료제 흡입형 뭐 제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간다고 하는데, 이런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2015년도 이전까지는 학회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한미약품이 이제 JP모건 초청 후에 여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하고 기업들이 같이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터지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부분들을 과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떤 발표라든지 호재가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또 AACR이라든지 뭐 바이오 USA라든지 이런 학회 어떤 모멘텀이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작년의 부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는지도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이슈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조가 넘어가는,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작년 매출이 뭐 2조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으로 보면 증가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3분기부터 이제 기저 효과가 컸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주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 극복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은 질병청과 1분기에 이제 추가로 5만 명분 공급하는 뭐 계약이 나왔고, 기존에 이제 그 유플라이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얼마나 좀 잘 될 거냐. 그 다음 램시마 SC. 그 다음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미국에서 지금 신청해놨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큐어와 하는 이제 치매 패치제 관련되는 부분. 요것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셀트리온이 12년간 이제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돈의 폐질이 경구 투여 제행만 있다가 이 부분들 이제 패치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편의성이 있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홀딩스가에 이제 합병을 해서 지주사를 단일화하는 형태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3, 4병에 대한 어떤 회사의 어떤 반응들이 어떨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거고요.
자, 요거는 또 기사를 보니까 2021년도에 기관개인 외국인들이 바이오주에 어떻게 조금 이제 매집을 했고 매도를 했느냐 보여지는데요. 기관은 절대적으로 삼성바이오주를 가장 많이 샀고요. 가장 많이 판 게 셀트리온입니다. 아주 극과 극이죠. 개인들은 가장 많이 산 게 셀트리온이고 가장 많이 판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극과 극이고요. 외국인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일 많이 샀고 셀트리온을 제법 많이 팔았죠.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그 어려움을 작년 연중으로 계속 겪었던 셀트리온인데 이 변화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되느냐가 양이 중기적으로 좀 중요하죠. 셀트리온의 어떤 단기 시그널은 계속 이제 점은 바뀌어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빠졌습니다. 2.02% 빠졌고 시간에는 큰 흐름은 없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보다 줄었고 자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하고 개인들은 4거래일 연속 연말부터 사고 있죠. 자 월봉을 보시면 한번 이제 보실 만한 게 2019년도에 2018년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재고 논란이 나오고 여러가지 이제 악재들이 나와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제 1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가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고 작년에 이제 레키로나 개발로 주가가 다시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지요. 여기에 이제 차트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단기 월봉상으로도 이제 급락봉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전에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달은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10월 달에 이제 급락을 하고 11월 달에 유럽에 이슈 있을 때 반등이 나왔는데 윗꼬리 형태로 나오고 다시 그 부분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이전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급락봉이었을 때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그 다른 부분들도 보면 상승 흐름에서 이제 봉들은 상승봉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봉이고요. 이렇게 하락 월봉이 나왔을 때는 이 월봉의 시가를 이렇게 돌려줘야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월봉상의 어떤 고가 라인이 있는 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25만원대 한 30만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의 어떤 이제 이 기간 조정이 이 2019년도의 흐름과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거래량이 양봉에서는 살짝 나옵니다만 또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도 아직 이제 큰 흐름이 없이 19만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대 이하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가격대에서 아직 이제 반응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4분기 컨센서스는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닥의 어떤 징조로 점진적인 어떤 개선을 좀 기대하면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